네, 오랜만입니다. 네, 코로나로 학원을 갈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집을 여러분 강의하려고 집을 이렇게 강의실처럼 칠판을 달고 만들었어요. 아침이어서 좀 목소리도 잠겼고 좀 맨날 밤에 강의를 하다가 아침에 몸도 잠겼는데 자 여러분 시험 코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제가 충분히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번 파트는 용해도입니다. 그 용해도를 제가 관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지요? 한번 봅시다. 용해도요. 용해도는 정의를 우선 내려드려야 되는데 그 정의를 내려드리기 전에 뭔지를 알아야지 그 용어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선 물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물하고 소금을 넣으면 당연히 뭐 되죠? 그래요. 소금물 되지요. 자, 이 안에 녹이는 녀석을 우리는 즉 얘를 녹이는 녀석이죠. 이 친구를 용매라고 부르고요.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부르고 얘네 둘이 섞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해요. 그리고 난 이 결과물을 용액이라고 부르는데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왜냐면 기준이 뭐냐면 이 용매요. 이 용매가 100g일 때야. 그 용매 100g일 때 최대로 녹는 누구의 양을 말하냐면요. 요 소금 즉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질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용매 100g이라는 걸 한 컵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컵. 물 한 컵 또는 용매 한 컵. 한 컵이면 100g을 말하는 거구나. 반 컵이면 그럼 몇 g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50g을 말하는 거구나. 두 컵이면 그래요. 200g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용매 100g은 최대로 녹는 용질의 양인데 그 용매가 녹이는 액체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용매, 용질, 용액, 용해 단어 그게 무슨 의미를 띠는지까지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 제가 뭘 접근을 해드릴 거냐면 기체용해도를 접근을 해드려 볼게요. 기체용해도. 자, 기체용해도는 매번 한 문제씩 꼭 출제를 하지요. 기체용해도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맛있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맛있는 사이다 마시기. 자, 맛있는 사이다. 왜 맛있는 사이다의 기체용해도를 연관을 시키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이다가 맛있으려면 그 안에 탄산이라는 게 많이 녹아야 돼요. 그죠? 탄산이 많이 녹아야 된다. 탄산이 많이 녹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체의 용해도가 높다는 거죠. 기체의 용해도가 높으면 맛있어진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사이다를 맛있게 먹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럼 그 말은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하면 높아집니까? 를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어떻게 사이다 먹죠? 냉장고에 넣어 먹어요? 끓여 먹어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 먹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 높을 조건 첫 번째, 온도가 낮아야 돼요. 거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온도가 낮아야 합니다. 고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안에 기체라는 녀석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요. 기체라는 용질이 그 물에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마개를 열어놓는 게 맛있어요. 마개를 꽉 닫아놓은 게 맛있어요. 마개를 닫아놓은 게 맛있죠. 못 날아가게. 그렇지? 그래서 압력을 높일수록 기체 용해도가 높을 조건은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실험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봅시다. 제가 4개의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4개의 시험관에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조건은 뭐냐면요. 이 두 A, B라는 시험관에는 얼음물에다 담가 놓을 거고요. 얼음물 담가 놓고 B만 마개를 굳건하게 막아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시험관에는 어디다 담가 놓을 거냐면 선생님이 따뜻한 물에 담가 놓을 거예요. 따뜻한 물에 담가 놓는구나. 그걸 C, D라고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D한테만 마개를 한번
잠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기 쉬워요. A, B, C, D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당연하죠. 그쵸?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뭐 먹을 거예요? 그럼 기체 용해도가 높은 거 고르세요. 라고 하면 제일 맛있는 사이다를 고르시면 돼요. 뭐가 제일 맛있지? 사이다가 뭐가 제일 맛있더라? 자, A, B, C, D 중에 뭐가 제일 맛있지? 그렇지. B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잘했어요. 그러면 자, 기체용해도는 B가 제일 높아요. 제일 맛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또 거품 또는 기포라는 말이 나와요. 거품 발생량 또는 기포 발생량이 제일 많은 거 고르세요. 자, 보세요. 사이다를 냉장고에 넣고 마개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기포를 관찰하려면 기포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기포란 물에 녹아있던 기체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마개를 여는 순간 기포가 푸르륵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맛있어지는 상태예요? 맛없는 상태예요?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이 바깥으로 나와. 탄산이 다 빠져나가는 거네, 그럼? 탄산이 다 빠져나가면 맛있어요? 그래요. 맛없어요. 기포 발생량이 높은 거 고르세요. 거품 발생량이 많은 거 고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맛없는 사이다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똑같이 또 B를 고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맛없는 사이다. 누가 제일 맛이 없을까요? A, B, C, D 중에 당연히 그렇죠. C예요. C. C. 오케이? 그래요. 그럼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제가 왜 얼음물, 따뜻한 물을 두고 마개를 열고 닫았는지를 또 그걸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실험으로 기체 용해도와 압력 관계 또는 기체 용해도와 온도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시험관을 골라야 합니까?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기체 용해도와 나는 압력 관계가 궁금해요. 압력 관계를 알고 싶어요. 기체 용해도 압력 관계를 궁금해? 그럼 당연히 뭐가 일정해야겠어요? 그래요. 온도가 일정해야겠죠. 그쵸? 온도가 일정한 게 뭘까? 기체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온도는 일정해야 돼요. 그럼 온도가 일정한 시험관이 뭐가 있지? 딱 보니까 A, B가 온도가 일정하네요. 그쵸? A, B를 같이 비교하던가 또는 뭘 비교하면 돼요? C하고 D를 비교하면 됩니다. A, B 또는 C, D는 기체 용해도와 압력 관계를 알 수 있는 실험이라는 거. 그러면 기체 용해도와 온도 관계를 알고 싶어요. 기체 용해도와 온도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럼 당연히 뭐가 일정해야겠어? 그렇지. 압력이 일정해야겠죠. 자, 압력이 일정해야겠네요.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려면 온도는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만 다르고 압력은 같은 거. 그럼 누구야? A하고 C. 압력이 둘 다 해제됐잖아요. 그쵸? 온도만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 관계 알고 싶으면 온도만 다르고 압력이 같은 A하고 C 또는 뭘 고르면 돼요? B하고 D를 고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체용해든 여기 파트에서 다시 한 문제 출제할 거니까요. 어려움 없이 접근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고체용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용해도. 고체용해도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요. 얘도 먹을 거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 맛있는 코코아 타마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코코아 타서 마셔봅시다. 시중에 그냥 액상으로 파는 거 말고요. 코코아 가루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이고야, 너무 자꾸 조금만 뒤로 갈까요? 보일까요? 오케이, 보이네요. 괜찮아요. 너무 글씨가 됐네요. 그래요. 그래서 고체용해도는 맛있는 코코아 타마시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 파자마가 보이려고 그러네. 네. 맛있는 코코아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맛있는 코코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에 냉장고에는 차가운 물 넣어서 코코아를 한번 녹여보세요. 아무리 휘저어도 가루가 녹지 않고 둥둥 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따뜻한 물이죠. 그죠? 자, 맛있는 코코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맛있는 코코아는 고체라는 녀석이 코코아 가루가 많이 녹아있는 걸 맛있는 코코아라고 얘기하죠. 결론 고체 용해도가 높은 걸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체와 다르게 높여주면 되겠죠. 온도를 높이면 돼요. 자, 그러면 따뜻한 물에 가지고 와서 가루를 탑니다. 근데 마개를 굳이 막을 필요가 없지요. 그치요? 그래서 기억할게. 압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까지 정리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많이 녹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체 용해도는요. 자, 그래프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고체 용해도가 높다며. 그래서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가 용해도고요. 여기가 온도예요. 온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커질 수 있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온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는 보통 80도씨가 되면 참 맛있어요. 그죠? 80도씨 여기 한 60도씨 잡고 여기는 한 40도씨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40도씨일 때 선생님 마음대로 여기 용해도는 한 10이라고 잡아보고 여기 용해도는 20이라고 잡아보고 근데 80이 됐더니 갑자기 120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선에 이렇게 맞물렸어요. 40도씨에서는 요 선 이렇게 맞물렸어요. 이렇게 맞물렸고 이렇게 맞물립니다. 이 선에 맞물리면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선에 맞물리면 포화. 그럼 요 선보다 더 커요. 즉 예를 들어 60도씨인데 20g이 물 한 컵에 20g이 코코아가 녹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가 120g을 넣었대요. 그럼 녹지 않고 그래요. 가루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상태냐면 과포화 상태야. 그래서 요 그래프 위쪽은 과포화 상태. 근데 내가 60도씨인데 10g만 넣었네요. 그럼 싱거울 거예요. 그렇죠? 요 그래프의 아래쪽은 무슨 상태냐면 불포화 상태예요. 됐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기준입니다. 요 선이 기준이고요. 그 선 위에는 과포화, 그 선 밑에는 불포화. 그러면 이런 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자, 과포화 상태를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온도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상태인데 내가 요 선하고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높여요? 온도를 당연히 높여줘야겠죠. 그쵸? 60도씨가 80도씨로 올라가야겠죠. 그쵸? 온도를 높인다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금 현재 너무 많아요. 즉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도 만나지만 얘가 어디로 가도 만나요? 아래로 가도 만나죠. 그쵸? 그러면 용질이 바깥으로 나오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용질을 석출시킨다. 용질을 석출시킨다. 그거 정리. 그럼 선생님 저는요. 이번에는 과포화가 아니라 무슨 상태를? 불포화 상태를. 불포화 상태를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거 정리.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면 온도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불포화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를 선생님이 요 선하고 만나는 방법은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아무리 가도 이 선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60도씨가 왼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온도를 낮춘다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러면 자,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위로 가면 만날 수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용지를 더 넣으면 돼요. 더 넣는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용해도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용해도가 120, 20, 10 선생님 마음대로 막 적어놨어요. 그죠? 자, 용해도 120 해석을 해볼게요. 용해도가 120입니다. 그거 한번 해석해 주세요. 용해도는 기준이 항상 물 한 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컵이에요. 한 컵. 그럼 무슨 말이야? 용매 100g에 물 한 컵, 용매 100g에 용질이 몇 그램 녹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용해도 여기에서 120이니까 용매가 100 들어있구나. 그래서 여기다 100을 빼요. 그리고 20을 넣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넣는 거예요. 그냥 다. 싹 다 넣습니다. 그냥 120g이라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용매하고 용질을 더한 게 용액이라면서. 그쵸? 그러면 용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들 더해. 그럼 얼마예요? 220g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액이 아니에요. 이걸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용해도가 20이래요. 자, 용해도가 20, 조건은 기준이 뭐라고요? 용매 얼마? 100g. 그렇지. 용매 100g일 때 용질이 몇 g 있다는 거야? 그래, 20g 있다는 거야. 20g. 이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더해요. 그럼 그게 용액이래요. 그럼 용액은 얼마? 그렇지. 120g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의 개념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셨으면 이제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시험 문제 첫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1번. 현재 80도씨래요. 80도씨 포화 수용액이라고 나와요. 80도씨 포화 수용액 220g이 있습니다. 그 220g을 60도씨로 낮추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면 자 볼게요. 포화수 용액이네요. 용액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그래요.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한 값을 용액이라고 한다며. 그치? 용매에다 용질을 더하래매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220이래요. 포화래요. 그럼 자 보세요. 80도씨네요? 80도씨 갔어요? 용해도가 120이네? 여기 물이 100g 있을 거고 용질이 120? 그러면 더해보세요. 220 나오죠? 그럼 너네들이 느낌이 와야 돼요. 용매가 100g 있고 그 안에 용질이 120g이 있구나. 즉 물 한 컵이 있구나. 기준은 물 한 컵이에요. 그럼 60도씨에서는 물 한 컵일 때 최대한 몇 그램 녹아요? 그렇죠. 60도씨에서는 물 한 컵에 용질 20g밖에 못 녹아요. 그러면 나 지금 120g이 녹아있는데 앞으로 20g만 녹을 수 있대요. 그럼 얼마가 속출되겠어요? 그래요. 100g이 속출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 더 해봅시다. 예제 2번. 그렇다면 이거죠. 80도씨야. 80도씨 포화수용액이에요. 이번에 80도씨 포화수용액 문제는 440g이 나와요. 똑같이 60도씨에 얼마큼 석출되니? 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세요. 볼게요. 포화수용액 44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80도씨로 확인을 하라고요. 그럼 용해도가 120이지요. 120에 100 더하면 220인데 용액은 220인데 근데 왜 얘는 440이지?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용액이라고 하는 건 용매 플러스 용질이라고 했는데 용매 플러스 용질이라고 했는데 왜 440이 나왔을까? 220이어야 되는데 용매는 2배 200이었구나. 용질은 120의 2배? 그렇지 240이었구나. 더하니까 440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물이 몇 컵? 2컵 있는 거예요. 아까 60도씨에 물 한 컵에 20g 녹는다며요. 그쵸? 물 한 컵에 20g 녹는다며요. 근데 물이 2컵이에요. 그럼 몇 g 녹아요? 그래요. 40g 녹아요. 요 안에는 용질이 40g 녹는구나. 그러면 240에서 40을 빼요. 그럼 몇 g? 그래요. 200g.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어려워요. 여기 파트가 어려운데 자꾸 문제를 푸시면 O2에서 여기 핵심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부분 조금 익숙해지시면 용해도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왜 애들 맨날 이거 안 하냐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